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앵커 문다연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지표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뉴욕 3대 지수 오늘도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수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 선물지수입니다. 14,000선 넘겨주는 모습이고요. S&P 500 지수도 4,390대까지 올라왔습니다. 두 지수 모두 1%대 상승 보였습니다. 골드는 연일 횡보하고 있습니다. 1940선에서 유지되고 있고요. 코인베이스와 테슬라도 3거래일 연속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2%대 상승, 테슬라는 3% 넘는 상승 보여줬습니다. 비트코인은 4만 달러 선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의 코인 주요 암호화폐 시황 보겠습니다. 네, 공포 탐욕 지수는 전날보다 3포인트 오르면서 27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극단적 공포 단계였는데 공포 단계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명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죠. 플랜비는 이 트위터에서 향후 2년 내에 비트코인 평균 가격이 10만 달러에 갈 것이다 라고 봤습니다. 이 플랜비의 유명한 S2F 모델이 여전히 유효하고 여기에 따르면 지금 현재 60%가량 저평가된 국면이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더블라인 캐피탈 CEO이자 채권 왕이라고 불리는 제프리 건델락도 암호화폐가 지금 적정 부근에 와 있다라고 봤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금보다 비트코인을 매입할 가치가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오늘의 코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미국 SEC의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권한 남용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SEC가 이 암호화폐 기업들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 SEC 자문위원인 베렛은 오늘날 SEC의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접근 방식은 시대에 뒤떨어진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SEC가 미국 연방증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하위 테스트를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SEC와 리플 간의 소송 같은 이 사건들을 방지를 하려면 이 표준화되고 일관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봤는데요. 그리고 리플은 이 소송에서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국 뉴햄프셔주 하원의회에선 암호화폐 우호 법안인 HB 1503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우호적인 환경들을 만들어서 주 내에서 암호화폐 산업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키스 아문 의원은 지난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술 관련된 채용 공고만 약 400%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이 산업 자체가 호황기에 들어와 있고 투자를 유치하기에 적절한 산업이다라는 걸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단은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급격하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런 규제들이 잘 갖춰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SEC도 그렇고 미국 주들도 그렇고 암호화폐 시장이 좀 안전하게 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이 킬른 테스트넷 POS 전환을 완료했습니다. 이더리움 2.0이 한 걸음 더 다가오는 모습입니다. 네, 이더리움 2.0 병합 테스트넷 킬른이 성공적으로 지분 증명, POS 방식으로 전환됐습니다. 일부 오류들이 발생을 했지만 잘 정상적으로 구동이 되면서 올해 예정됐던 이더리움 정식 변환 작업도 탄력이 붙을 전망인데요. 이더리움 재단은 이번 작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 6년 동안의 연구 개발의 결과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2022년 후반 메인넷 정식 출시를 할 때 안전한 네트워크를 보장을 해주고 99.98%의 소비 전력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그리고 또 이더리움 재단 같은 경우에는 2020년 11월부터 합의 메커니즘을 변경하는 이더리움 2.0 전환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런던 하드포크를 8월 달에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큰 가격 상승도 있었습니다. 업계는 지금 현재 이 이더리움 2.0 정식 병합 같은 경우에 2022년 연말쯤 이뤄질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레리 서막은 이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이 올해 이 웹 3.0 생태계와 암호화폐 경제 확장을 주도할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일단 요즘 며칠간의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이더리움 자체가 비트코인보다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투더 문 외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보겠습니다. 국보 지분을 간송에 넘긴 건 보존을 위한 다오의 결정이었습니다. 네, 지난 1월 간송미술관이 경매로 내놨지만 유찰됐던 국보 2점 가운데 하나인 금동 3존 불감을
다오, 탈중앙화 자율 조직이 샀습니다. 헤리티지 다오가 그 주인공인데요. 이 두 점의 국보는 경매에 붙여졌지만 낙찰이 됐었는데 그 후인 2월 21일 이 K 옥션을 통해서 금동 3점 불감을 매입했습니다. 다오가 국보를 사들인 건 이번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전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려 많은 시선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거래 과정 자체가 투명하지 않다라는 지적이 가장 컸습니다. 그리고 또 이 NFT 사업을 위해서 대가성으로 국보를 사들인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이런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크레용 다오의 공동 창립자 레온킴은 해명을 했습니다. 먼저 모든 정보들을 투명하게 공개를 했다라고 말을 했고 법인 관련 정보 문서도 스냅샷에 공유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다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이 법인이 아닌 의사결정 조직이지만 이렇게 국보를 취득을 하려면 법률상 법인이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입한 국보의 소유권 51%가량을 간송미술관에 넘긴 것도 좀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선 국보를 보존을 하려면 51%가량의 소유권을 미술문화재단에 넘기는 게 옳다라고 판단을 했다면서 다오 멤버 과반 이상이 동의한 내용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국보 소유권의 지분을 나누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법적인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매입과 관련해서 이 NFT 사업권을 얻기 위한 과정이 아니냐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금동 3점 불상을 기반으로 해서 NFT를 발행하거나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염두에 있지 않냐라고 말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무근이다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일단 관련 법안이 잘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의혹들이 생기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안전한 법 테두리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을 하고 또 사회적인 의미들을 도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이슈까지 살펴봤습니다. 저는 잠시 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